십이지지, 12지장 있죠. 한자는 다른데 12지장, 손가락지 12개를 곱해서 한 25, 30cm 되죠. 한자는 다른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연관이 돼요. 경락과 한의학과 운명학, 음양오행, 사상체질, 팔괘,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라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원리는 같죠. 만세력을 보면 입춘 2월에서 해가 바뀌죠. 2월 4일. 그래서 인목이 양의 개념으로는 출발을 해요. 근데 음의 개념으로는 이 해자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얼음을 뚫고 새싹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잖아요. 이 물의 기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싹은 땅을 뚫고 자랄 수가 없었죠. 햇빛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땅 위의 시작은 인목이지만 보이지 않게 시작하는 기운을 밀어주는 음의 시작은 수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인목, 음은 수성이 시작이다. 12지지 동물과 계절과 하루의 그 사이클, 그 다음에 농경사회, 우리 생활에 빗대서 12지지가 나왔는데, 호랑이로 알고 있죠. 인이 호랑이 맞는데 그 이전에 원래는 이게 누에예요. 이 누에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 집으로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뽕잎이죠. 뽕잎. 그런 의미인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위에 있는 원리는 여기서 나갑니다. 입춘, 봄의 시작. 어쨌든 동물로 쳤을 때는 호랑이가 맞죠.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힘이 있고 얼굴도 좀 부리부리하고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묘목은 실제 열매죠. 싹이 난 거니까. 동물은 토끼인데 눈이 불구스름해서 좀 묘하다 해서 토끼묘가 된 거예요. 근데 하자에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런 물상의 그림. 그래서 서로 돕다, 마주한다, 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실제 좌우묘유는 합을 해서 왕지니까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진토는 인목과 묘목이 봄 역할을 해주고 나서 여름으로 가기 위한 변화하는 단계를 의미해요. 진이 이게 별이잖아요. 용진자, 그다음에 별성자. 이 용이 이제 서서 달을 향해서 막 날개짓해서 가면은 용인데, 이거는 12지지에서 용에 해당이 되지만
별의 의미가 좀 더 커요. 근데 원래 별은 이게 삼성할 때 이 성, 별이잖아요. 별을 원래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별인데 이 별성과 이치는 같은 별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뭐 연예인, 스타, 별 그런 거죠. 반짝 시선을 많이 받는 성공한 그런 건데 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목을 누에로 이야기를 했죠. 이 누에가 계속 누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지 수행을 통해서 날개를 달아서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닐지 이 누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서 나비가 되는 거. 이런 변화를 해서 나비가 이제 별이 된 거죠. 그런 개념이 이 진토예요. 좀 용이긴 한데 인고를 거치고 성장을 거쳐서 그런 별을 의미하죠. 별성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진토는 사화로 가는 전단계이기 때문에 변화, 역동적인 것을 의미해요. 진이 봄의 끝인데 사실 저 진월에 남부지방은 벚꽃축제를 열어요. 4월 달에. 경주에 가보니까 대단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벚꽃만 보다가 내려가니까 천지가 다 벚꽃이었어요. 근데 그때 겨울비가 내리고 난로를 피웠어요. 추웠어요. 그런 게 진토예요. 봄인데 겨울의 기운이 아직 머금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합을 배울 때 신자진 합 배우잖아요. 신자진은 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국을 머금고 있는 진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는 별이고 용인데 이런 성장에 대한 윤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진토다. 사주에 진토가 있으면 그리고 묘까지 있으면 좀 오묘한 거에 관심을 많아합니다. 그다음에 사화 뱀이죠. 양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화는 정오죠. 사화가 정오를 향해서 올라가요. 오화는 미토를 향해서 내려가요. 무슨 차이냐면 사화는 올라가는 것만 남았고 오화는 내려오는 것만 남은 화성이에요. 같은 화성인데. 그래서 양의 기운이 높이로 봤을 때는 오화가 높지만 희망과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화가 더 높죠. 올라가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화는 이제 뱀인데 이게 뱀 머리잖아요. 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뱀은 열정이 있지만 스물스물해요. 오화는 똑같이 열정이 있지만 대단히 나대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감미로우면서 열정이 있고 뜨겁게 달궈주는 기운은 사화가 있고 좀 과격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그런 기운은 오화에서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나중에 이제 궁합에서 나오는데
이 성적인 걸로도 놓고 봤을 때는 사화는 긴밀하고 은밀하면서도 오래해.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요. 천천히. 아주 샤워를 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화는 행위가 좀 화려해요. 여기는 이제 동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화는 이렇게 말이잖아요. 근데 열십자, 열십이 됐으면 완성이란 뜻이잖아요. 음양이 교차했으니까. 완성을 하면 사람은 이 지구에 땅을 밟고 살지 않죠. 천상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 지상에서 가장 높은 수는 9예요. 10이 되면 올라가는 거죠. 천하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뭘 쓰고 올라가? 그런 의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이제 큰 양기를 의미하고, 태양이 동쪽 인목에서 떠가지고 쭉 남쪽으로 돌아서 오화가 제일 크죠. 제일 높죠. 그래서 정오, 오시니까 오시전은 오전, 오시가 넘으면 오후 이렇게 되죠. 자시, 정확한 자시는 자정, 정오, 자정, 좌우, 본초, 좌우선, 좌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태양이 높이 일직선에 떠 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수직으로 올라가요. 성장. 그러다가 정오시에서 이제 미시로 넘어가잖아요. 미시. 나무인데 미시는 이렇게 옆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나무가 옆으로 가는 거 없고 그냥 위로만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멋이 없죠. 나무는 사람을 쉬게 해주는 그늘에 또 그 맛이 있는데 그늘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풍성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기운이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태어나지만 엄청 살쪄. 돼지 새끼는 원래 둥글둥글해. 그대로 그냥 둥그렇게 살찌는 건 당연한 건데, 양은 작게 태어나서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동물의 풍요로움, 사람의 먹을 것에 대한 풍요로움. 양은 또 이 양미자에다가 그다음에 입구를 딱 붙이면은 맛미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리사 연구가 뭐 맛집 식당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사주에는 미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는 이제 초목이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풍성한 기운, 음식과 관련된 풍성한, 이 양에 대한 게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하세요. 양이 원래 이게 이제 양자잖아요. 바다양. 근데 여기에 식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기를 양이 돼요. 먹여서 양 새끼
그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있죠. 양은 선한 기운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풍요로움을 주잖아. 기를 양. 입양에서 키울 때 요 양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 양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착할 성이 돼버려. 양은 착한 것을 깔고 시작해. 우리나라가 국호가 조선이었죠. 조선도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양이 이렇게 쭉 가 있어. 선. 물고기는 탁한 곳에 못 살죠. 맑아야 살죠.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선한 민족, 그런 거를 의미할 때 요 양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글자는 다르지만 이게 이제 양이니까 같은 기운과 뜻을 가지고 있다. 요 신금은 원숭이죠. 제주가 있다. 동물 중에 유일하게 서서 걷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새처럼 날아다니고 다 하죠. 완전 서커스죠. 예. 그 손으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뭘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주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신자의 글자는 이게 크게 열매가 열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꼬챙이에 열매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또 태양을 이렇게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가 크다 의미합니다. 열매가 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열매를 따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교자에는 이 네모가 있죠. 저장하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네모는 제사상을 의미해요. 제사에 올려지는 게 꼭 지역마다 닭을 올리냐 마냐 뭐 생선을 올리는 지역도 있고, 근데 어느 지역이나 이거 하나는 다 올려 무조건. 술이죠. 술. 그래서 제사를 의미하는 게 이제 유자예요. 제사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시가 되잖아요. 5시면은 농경사회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다 끝났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이 드는 준비를 하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탈진도 생기고 하니까 고열량, 고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 우리 농경에 맞는 술을 빚었죠. 막걸리로. 그래서 그걸 이제 한두 잔 먹다 보니까 취기가 올라서 취해서 잠이 드는. 여기에 다유자에다가 물수자를 땡땡땡 찍으면은 술주자가 되잖아요. 주막집, 요즘에도 파전집 보면 다 요 글자를 이렇게 싹 걸어놨죠. 그런 기운이 있고, 제사 기운이 있다고 했죠. 제사와 연관된 게 나오면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주, 상당했을 때의 상주, 제사의 주인은 제주, 제단, 제주, 제사장, 제사를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 리더, 그 마을의 리더십이 있고 그 집의 장손이고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 그리고 요 유금은 이게 이렇게 딱 각이 졌잖아요. 이렇게 각, 이 네모가. 그래서 예리한 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미를 다리면은 이 유금을 시키잖아요. 세탁소, 군대보다 더 각이 축축.
사주 봐서 사주를 공부하면 인간 관리하는데도 쓸 수가 있고 인연, 어떤 아이템, 어떤 부서 이거 다 이거 나와요. 이렇게. 누가 더 끼가 있고 그쪽 일에 더 재능이 있는지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술토. 술토는 개인데 해가 떨어지면 개가 짖어요. 왜 짖냐? 원래 개는 그냥 누워서 자고 있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 들으면 막 짖죠.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짖어요. 왜?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안 보여지면 자기가 경비도 쓸 수 없고 자기도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막 많이 짖는 개는 그만큼 겁이 많은 거예요. 개가 만약에 개가 호랑이라고 쳐봐요.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다가 뭐 감추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다가 그냥 확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개만 오두방정을 다 떨면서 짖어요. 발정 난 것처럼. 겁이 많다는 뜻이에요. 어두우면 이제 도둑이 오는 것을 내가 미리 경계해서 미리 짖는다. 충성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주인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사람보다 더하죠.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도 막 갈아타잖아요. 걔는 그런 게 없잖아요. 충성 그리고 짖어서 알리는 그런 신호를 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기운 그런 기운이에요. 이 술토는 유술궁, 유술해 여기까지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동물이에요. 여기는 약간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신성한 기운. 그리고 인호술이 합을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호술 화되잖아요. 화가 되면서 화가 수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수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주에 술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것도 스케일이 커요. 머리도 좋아. 그리고 또 개를 좋아해.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걸 좋아하고 자기가 충성하는 거를 좋아해. 그런 충성에 대한 절개가 있는 기운이에요. 또 이 술토는 이렇게 해서 창이 있죠. 이 땅과 집을 이렇게 창을 이용해서 캐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추수를 하지만 여기서도 창을 이용해서 걷어들이는 기운. 술토는 사업을 하고 수금도 잘해. 사업은 이제 다양한 걸 해야 되잖아요. 홍보, 마케팅, 영업, 그다음에 관리 다 했는데 수금이 안 되면 망하잖아요. 부도나잖아요. 수금 중요해. 이 술토는 또 고지잖아요. 인호술, 고지. 원래 고지들이 잘 가두잖아요. 술토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술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해보면 그래요. 술토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점성학으로도 봤을 때 아주 매력이 있고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또 전갈자리예요. 10월생 술토죠. 자, 해수는 돼지죠.
요게 이 집에서 집 아래에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새끼가 젖을 빨고 막 있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의 그 번식력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기운을 이제 이야기하죠. 바다 해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바다 해자. 자,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 있고 바다처럼 큰 기운의 모성에 젖을 주는 다른 글자지만 기운은 비슷해.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막 먹이는 거. 먹인다. 번식력. 챙겨주는 거. 바다처럼 넓은 마음. 그런 거예요. 유술, 해. 몇 가지 신비스러운 기운이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수는 찬 기운이죠. 찬 기운인데 삼겹살도 찬 기운이잖아요. 찬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육지는 구워 먹잖아요. 궁합상.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해수가 찬 기운이니까 그런 기운이고, 유금하고 술토는 열이 있어. 열이 있으니까 열을 더 가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불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걸 궁합을 풀었어.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 땀에 대한 원기, 손상된 비워진 원기를 채우는데 여름 보양식은 찬 음식이 없어요. 여름 보양식은 다 뜨거워. 추어탕, 보신탕, 삼계탕, 그렇죠?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기운 따라서 이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수는 쥐죠. 자수는 쥐인데 또 물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지는 기운의 물이에요. 이 해수는 막 파도 쳐서 이렇게 펼쳐지는 기운이거든. 근데 이 자수는 이렇게 모여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있는 호수에는 이 물이 이렇게 차는 거지. 이렇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을 누가 더 잘 모은다? 해수보다 자수가 잘 모으지. 모여줘. 이렇게 담으니까. 알뜰하지. 그리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돈을 잘 쓸 수도 있어. 돈을 안 쓴다고 알뜰한 건 아니잖아요. 안 쓰는 걸로만 가면 재미없죠.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안 쓰고 그걸 이제 구분을 하고 잘 아끼고 관리를 잘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수는. 예를 들면은 돈을 막 이렇게 지르고 이렇게 가우 다시 세우고 뭐 가우 잡고 일본어 그런 거 건멋들려서 외국어 많이 쓰고 자존심을 막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으면은 뭐 좋은 차 사고 명품 막 지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자수가 가지고 있는 소비 형태는 아니에요. 이게 약간 사치의 기운이 사주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수는 동대문 가서 그와 비슷한 기운과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가서
100만 원짜리를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로 두 벌을 사버리지. 5만 원에 두 벌. 그만큼 이제 영특한 기운이에요. G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 번식력을 의미해요. 다른 12지지는 뭐 1년에 낳고 또 낳을 수도 있어. 근데 G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또 낳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궁합할 때 더 이제 해드릴게요. 네. 궁합. 이게 이제 궁궐할 때 집은 집인데 집 개념이 아니라 궁의 개념인 거예요. 궁궐, 경복궁. 네. 근데 여기 이제 자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들? 아들 아니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번식에 대한 개념. 넣고 또 넣어도 계속 나오니까 이 궁이란 게 대단히 신비스러운 거죠. 네. 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네.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자기 몸이 신이인 거예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거는 요즘 시대에는 상황과 그 자기의 그 운명에 맞게 그거를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안 써서 나는 우울하고 많이 써서 막 의시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낳건 안 낳건 신이란 얘기지. 자체가 꼭 빼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인데 물질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신은. 그리고 이제 자시가 12시잖아요. 정오. 죄송합니다. 자정이네. 급수정. 정확한 자정이다. 그러면 남자가